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수정의 인사라는 책이고요. 김서령 작가, 포렌리나 출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또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과 순간은 모두들 해보셨겠지만 참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이 오고 가고 그런 순간들이 시작이 되죠. 감정의 이런 교감이 점점 깊어져서 서로 떨어지기 싫은 그런 순간이 오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한 방향의 감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쪽 방향일 때 혼자서만 소가리를 하는 짝사랑의 경우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방향의 감정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과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 수정의 인사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경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정의 인사. 사실은 도서관의 신착 도서 코너, 새로운 이제 그 도서관에서 들여오는 책들을 보통 신착 코너, 신착 도서 코너라는 데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비치를 따로 해둡니다. 그런 데서 이제 책들을 많이 빌려서 오고는 하는데 이를테면 사실 이 책은 좀 만만해 보이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어온 책입니다. 표지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의 표지고 제목도 저는 좀 가벼운 청소년 소설 정도로 보고 빌려왔는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온 책이었는데 실제로도 처음에 한 절반 가까이는 아주 가볍게 읽어 나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주은행이라는 가상의 은행이겠죠. 연정시장 지점에 근무하는 한수정 대리입니다. 역시 연정시장이라는 지명도 가상의 그 시장일 거고요. 이 주인공인 수정의 부모님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가 성이 다릅니다. 그 전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그 두 자매가 있고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또 새로 동생이 된 막내는 성이 다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소재도 굉장히 새롭고 그냥 이런저런 그 자매들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라 그냥 소소하게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러다가 중반쯤에 갑자기 꽝 하고 장르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사실 아예 사전 지식이 없이 읽은 책이라서 이런 반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장르가 바뀝니다. 수정을 따라다니던 시장 청년 철규라는 청년이 있는데 어두운 길에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그냥 신랑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이런 큰 반전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고요.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아마 대충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도 자제하려고 노력 중인 게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아직 이 전체 이야기가 중간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뒤를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던 감이 잘 오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본문을 제가 아주 짧게만 읽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그런 것도 사랑이라 쳐주나요?
내가 철규 씨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은 일을 두고 사람들은 왜 자꾸 사랑 타령을 하는 걸까요? 네, 이런 독백이 있습니다. 수정, 주인공 수정의 독백이죠. 이 앞쪽의 절반 정도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데에 반해서 뒤쪽의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읽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도 들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읽어 나가면 점점 화가 납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사이에 어떤 힘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이 늘 피해자죠.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려워서 또 움츠러들고 고개를 수그리게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피해자 쪽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부분을 짧게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기어이 수민이를 밀치고 아빠의 뒷덜미를 붙들었어요. 아빠를 돌려 세운 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말했어요. 너무 앙다물어 피가 밴 입술로요. 나는 딸이 둘이나 더 있어. 너는 없지? 너는 아들 있지? 좋겠다. 아들이라 무서운 게 없겠구나. 나는 하나라도 더 잃을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수정의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피해자의 가정이 막 파탄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읽게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읽기가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오히려 가해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갑자기 인생이 삶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가 두려워서 피해자의 가족은 또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남은 가족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정말 지옥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평범한 일상의 날벼락을 맞았지만 스토킹, 우발적인 사고, 일방적인 순정 이런 이상한 논리로 빠져나간 가해자는 다시 자기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뒤에 남은 자들의 슬픔을 읽으면서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고개를 돌리지 말고 직시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꽤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꽤 종종 그리고 꽤나 강력하게 너무 폭력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에 희생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어떤 또 시스템의 구축, 좀 제 생각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바르고 건전한 개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소유나 집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야지 될 것 같고요.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나누고 맞춰가는 과정이 사랑이다 라는 이해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더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힘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수정의 인사, 김서령 지음, 폴앤리나. 남은 사람들.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과장님은 3번이나 실신을 했어요. 지점장님도, 부지점장님도, 강계장도, 조주임도요. 옛날식 통닭집 아주머니도 많이 울었어요. 순댓국밥집 사장님은 국밥을 2개나 올린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불집 아줌마는 휘청이다 가게 유리창에 등을 부딪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행 아가씨가? 왜? 왜 죽어? 내가 봤어요. 모두 입을 틀어막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족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는 부산에서 연정의 영안실까지 오는 동안 7번이나 토했어요. 4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7시간 넘게 걸렸다니까요. 핸들을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빠지자 아버지는 결국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한데 지금 여기 금강휴게소야. 좀 와줄 수 있겠어? 하지만 엄마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고개도 못 들고 뒷좌석에 엎어져 있던 엄마가 무슨 힘이 그렇게 났는지 아버지의 어깨 쭉지를 잡아 비틀며 기어이 휴대폰을 낚아챈 거예요.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입도 뻥끗하지마. 내 새끼 안 죽었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입 닫아. 그래요. 엄마는 믿을 수 없었고 믿기 싫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내가 죽었단 말을 하면 정말 그 말대로 되어버릴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알겠다고, 알았으니 누워있으라고 엄마를 토닥이곤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 떨려왔지만, 이가 떨려 따닥따닥 맞부딪혔지만, 그래서 턱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꾹 참고 운전을 했어요. 울면 시야가 가려지니 그러지 못하고 참았지만 결국 갓길에 차를 대고 아버지는 우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어요. 갑자기 끊긴 전화에 놀란 외삼촌이 쉼없이 재발신을 눌렀지만 아버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애초에 벨소리가 아버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영안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엔 과장님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푸들푸들 떨고 있었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머리통이 3분의 1이나 으깨진 나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수정아, 한수정 대리야, 이러지 마. 일어나.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과장님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입은 그보다 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아니 눈물이 눈에 가득 차 내가 안 보일까봐 눈을 더 크게 뜨며 엄마는 나에게 걸어왔어요. 눈을 너무 크게 흡떠 엄마는 엄마 같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후다닥 다가갈 수도 없다는 듯이 엄마는 느리게 걸어와 내 목을 한 팔로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을 내 등에 넣은 다음 나를 일으키려 했어요. 가자, 집에 가자 내 새끼. 내 강아지 집에 가야지. 여기 너무 춥다. 누가 엄마를 잡아 흔들기라도 하듯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다 알아들었지만요.
나를 일으키려는 엄마를 말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엄마는 끝내 나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엄마의 팔은 지푸라기 같았거든요.